김건희, 윤석열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만을 특검에 가서 네. 꼭 얘기해라. 김건희는 고가 미술품 받아요. 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가 저한테 명함도 줍니다. 네. 명태균 페이스북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게 하나라도 사실이면 저를 제발 고소해 네네. 주세요. 그 선거 과정에서 받았죠. 선거 과정이면 총선? 대선 과정. 아니요. 대선이요? 대선. 대선 대선 후보로 과정에. 뛰고 있을 때. 예. 그때 팀실 갔어요. 무지개가 떴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사하고 통화하면서 문자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쌍무지개가 떠서 네. 대통령이 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왜 갑자기 둘이라 할까? 5대5였으니까 그냥 내가 무지개 떠서 대통령이 둘이래요. 둘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어찌 보면 사실 비상계엄에 단초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12월 3일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마 이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작년 10월 8일에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한 달 뒤에 탄핵이 예언 적중. 재원 적중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의 댓글 분위기가 사뭇 심각합니다만 한번 모시고 지금 최근에는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와 공천에 뭐 50대 50 예. 약속을 하고 갔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하셔갖고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이신 거죠? 네. 네. 네, 이제 보석 상태이신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특검에서는 여러 차례 또 참고인 조사도 받으신 거고. 네, 얼마 명태균 씨 전에 어서 오십시오. 조사 예, 받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네. 피의자 조사 두 피의자 번 조사 이틀 받았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참고인 조사 여러 번 부르실 거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보석 중이신 거죠? 아니 대부분 다 이렇게 형을 받아서 네. 범죄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도 잘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1심도 안 끝났어요. 예. 네. 예. 1심 길어지면 일단 9월 돼야 나올 것 같다 그러던데. 예, 9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올해 안에 나오기가 상당히 네. 어려울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 다르니까 증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예. 부르시더라고요. 명태균 씨와 함께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같이 조언을 좀 주실 것 같은데요. 또 여태영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근데 맡으신 거예요, 변호를? 저는 작년 12월부터 네? 예, 오래되셨군요. 예, 구속되어 있을 때부터 제가 함께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김소연 변호사도 한번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김소연 변호사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김소연 변호사는 제가 예. 구속되기 전에 2번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예. 그 검찰 조사 받고 이제 구속 영장 실질심사 할 때 저한테 구속되시면 저는 거리가 멀어서 변호하기가 어렵다 사임하겠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그렇게 됐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터지니까 네.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잠깐 이연이 됐고.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본인이 약간 잘렸다라는 또 주장을 하시는데 김소연 변호사에게 좀 이따 하고. 그러시죠? 네,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일단 네. 김건희, 네. 윤석열 일단 인사와 공천의 반띵이라는 정말 뭐 믿을 수 없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 진실이라는 것은 원래 그 거짓 없는 사실인데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원래 성격상 그냥 다 얘기해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 어떻게 그걸 아신 거고 또 그걸 아니 그 증거할 캠프 만한- 구성이 예. 캠프 구성을 이제 하고 네. 거기에 캠프 안에 이제 인사나 여러 가지가 시작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캠프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마찰이 좀 생겨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안에 계신 분들은 내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바깥에 어떤 그런 주된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조 역할인데 네. 그 여사관님께서 좀 목소리가 좀 많이 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오빠하고는 5대5다. 라는 얘기를 인사하고 김건희 있죠.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누구한테 들어요? 그럼 그거 안에 있었는데 내한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5대 5로 예. 인사를 하기로 인사 했다. 공천부터 해서 네. 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한 거다. 음. 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그럼- 저를 만나기 전에 네. 네.
예, 저를 만나기 전에 대통령을 제가 직접 만나기 전에 벌써 이마 빌딩을 예.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대선 제가 캠프가 있던. 여론조사를 들고 가서 대통령을 설시키고 그 말이 안 되는 게 임대 계약서에 이마 빌딩 계약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벌써 대선 나갈 걸 준비하고 예. 자기들끼리 안에 출발을 한 거예요. 네, 그 시점이 언제예요? 2021년 6월 달이죠. 6월쯤에. 예. 아, 6월 달에 이미 대선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거군요. 네, 그 중에 이제 검찰총장 네. 그만두고. 오세훈 시장이 어. 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지? 뭐 이준석이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됐지? 네, 그래서 뭐 그 옛날에 울산에 네, 계시는 모 국회의원, 예, 그분이 이제 네. 정모 씨, 정모 예, 의원이죠. 예. 그분이 조직에 뭐 충성하느냐, 사람한테 충성하느냐, 윤석열 이제 검사를 띄웠는데 그 사람 문자도 제 그 황금폰에 다 있어요. 예, 예, 그거 보면 그 김종인은 예? 안 데리고 와도 그 김종인 옆에 젊은 그 친구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오고 김건희 여사하고 네네네. 그거 다 나와 있죠. 네. 그 김종인 네.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명태균 씨 본인. 제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네. 자, 근데 인사공천 50대 50으로 나눴을 때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공천한 사람 대표적으로 뭐 아시는 분이 뭐 예를 들면 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 김건희 씨 몫이에요. 김영선 의원은 그 이야기하면 좀 길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방송이 흐름이 좀 끊어질 것 같고, 예, 그 방송 진행상.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경선 과정 속에서 네.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1년 추석 전에 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무슨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장제원 씨가 좀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비서실장을 좀 앉혀야 되는데 예.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한홍이 장제원 그때 권성동 뭐 이런 분들이 네. 윤한홍을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걸 승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된 거를 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정리를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서익준 네네. 거제의 의원이 되죠. 그럼 그 공천에 예를 들어 5대 5라고 한다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 공천의 반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국민의힘 공천 가운데서도 대통령 몫으로 있을 뭐 한 열 몇 자리 요 정도의 반반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통령 몫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윤핵관이고 윤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해 왔기 때문에 전체? 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프로테지를 몇 프로를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에 5대 5는 50%는 내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몇 석 정도의 공천을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고 혹시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대략으로 짐작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사안마다 얘기하시면 제가 뭐 이야기를 떠들 수는 있는데 그걸 몇 프로. 근데 그것이 이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특검에서 지금 이제 정지원, 네. 그다음에 그유 누구야 유경옥이요. 유경옥이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죄송한데 네. 저하고 거의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 상대가 안 돼요. 그냥 개밥 주고 차 타오고 심부름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걸 집사라고 뭐 압수하고 뭐 이런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당선되고 나서 그거 시킨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호섭이에요. 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그 차선호라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철규. 네. 예. 이 여사가 이철규한테 바로 전화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사 방향 자체가 제가 얘기했지만 강혜경 씨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아니 공갈빵을 아무리 파헤쳐도요 네. 안에 단팥하고 안고가 안 나와요. 예. 자체가 뭐 거짓으로 그 둘러싸인 거 갖고 물 앉아서 두드러 패봐야 그 뭐 나오겠어. 그럼 김건희의 핵심은 누구예요? 김건희의 뭐 신복이라고 할까? 하여튼 김건희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거는 제가 단도직접 모르겠는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예. 그거는 이제 한호섭. 아, 한호섭이 핵심이에요. 한호섭이잖아요. 아, 한호섭. 그러니까 핵심이라 함은 정무수석이었으니까 당시에 김건희의 오더를 받은 뭐 예를 들면 공천 줘야 될 사람 명단 혹은 언급하셨던 총선 살생부 명단을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을 했던 인물이 한호섭 당시 정무수석이라는 한호섭이지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아, 그 총선 때 그래돼 갖고 네. 사표 쓰는 거 아니에요? 4월달에? 그러면 거기서 태클이 누가 걸어요? 그게 그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매끄럽게 안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좀 시간을 돌려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총선 살생부를 줬다라고 했는데 그 명단은 뭐 어떤 의미의 살생부인 거예요? 누가 들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배경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배경이요. 예, 정치적 배경. 네.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막 떠드는 거 있죠. 예.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해몽을 너무 잘하네. 네. 전혀 실체를 모르는 얘기예요? 저희는 안 봐요. 이 정치 평론 나와 떠드는 친구들은. 아, 왜요? 예. 좀 보시- 대부분 그 아무튼 내용이 그래서 살생부의 정체가 뭐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첫째, 윤핵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네. 옛날 바른미래당, 바른당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당의 중심인 적이 없어요. 예. 아웃사이드죠. 예. 그분들 중에 TK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예. 거의 강원 없죠. 뭐, 예.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정적인 홍준표를 또 시장으로 앉혀버리네. 예. 누가? 김건희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은 원외입니다. 네. 그 원에 있기 때문에 원내 네. 돌아가는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윤핵관들이 뭘 했겠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대통령 후보였고요. 예. 이준석은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그렇지만 나이가 아직까지 대통령 출마할 수 없는. 네. 그래서 대통령 차기 후보에 2위, 3위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여론조사가. 네. 그럼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윤핵관들이 비집고 들어갈 때가 있겠습니까? 아. 예? 없죠. 네. 예. 그러면서부터 권력 암투가 시작됩니다. 아.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하고 같이 대통령 집에 갔을 때부터 그 음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예. 흘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그 당시에 예. 대선 후보인 차기 권력과 그다음에 이준석이라는 원외 또 신의. 권력이 이제 같이 둘이 짝 잘 맞으면 도저히 윤핵관들이 들어올 만한 어떤 틈이 빈틈이 없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간질이 시작했다. 당연하죠. 지금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당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당의 후보가 돼야 되면 당 대표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절대적인 지지 네. 필요하죠. 예. 그러면 그 윤석열은 이준석이한테 구애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그러면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윤핵관들은 쓸 자리가 있나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오늘 기사가 하나 떴던데 국회 부의장 선거가 일어납니다. 네. 선거가 있는데 음. 그 당시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느닷없이 네.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녹음이 나왔대. 내가 막 화를 내고 왜 나가냐 그러고 예. 당신 뭘 어디 그런 나오잖아요. 네. 그 출마를 하게 돼. 그 정치를 이분이 잘 몰라요. 예. 정치를 20몇 년 했다 하지만 예. 그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판 자체가 정우택이라는 사람을 네. 국회 친윤에서 부의장으로 하려고 친윤이라고 하는 그 윤핵관들이 짜놨는데 네. 김영선이가 갑자기 나오면서 23표를 얻어요. 한 대여섯 표 얻을 거를 예상했는데 그러면서 서병수한테 예선에서는 한 표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아마 최종 2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2월 10월 21일 날 그 경찰의 날 대통령께서 물어봅니다. 정진석한테. 우리도 민주당처럼 여성 국회 부의장이 나오는 거 어때? 그 정진석이 처음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그래서- 윤석열은 김영선을 밀고 싶었던 거고 정진석을 비롯한 현역 뭐 친윤 의원들은 정우택을 밀고 싶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정우택이 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이 여기저기 얘기 듣고 김영선 미네 하니까 친윤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흐름인 거죠. 그거보다도 그 울산의 박성민이라는 그 예. 국회의원이 예. 그 부유한 뜻은 정우택이다 하고 네. 전화까지 다 돌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선 23표 나왔어.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윤핵관들은 바른미래당이나 그때 바른당에 갔던 박근혜 탄핵과 관련돼서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62명 네. 중에.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친박의 서병수였다고. 그럼 서병수가 국회 부의장 되면 친윤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박들 때문에 그런 박근혜 탄핵에 이제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병수 되는 걸 무조건 막으려고 했죠. 네. 근데 변수가 누가 나왔습니까? 김영선. 네.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이제 당에서 추출하면서 이준석이에 지지했던 그다음에 이준석을 옹호했던 그다음에 자기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서서히 저절로 살생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명단은 김건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윤핵관이 작성한 거네요? 윤핵관들이 작성했겠죠. 네. 저는 이제 여사가 누가 작성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보낸 취지는 뭐예요? 윤핵관들이 이렇게 한 사람들을 날리려고 한다. 윤핵관이란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냥 저한테 살생부를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지금 앞으로도 국회의원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예? 남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돌면 누가 그 새 정부에 협조하고 도와주겠느냐 이런 거 나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논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살생부가 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협조하겠습니까? 협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이런 것들을 아니 그래서 정리를 이런 해라, 것이 이런 나오는 거요? 것 자체가 아. 불순한 거고 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총선 살생부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네. 뭐 김건희가 작성을 했든 뭘 했든 결국은 그 재판 법적으로 이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해서 책임을 질 만한 증거 자료가 되냐라는 건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냥 내부의 권력 암투이고 누가 썼는지 모르고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김건희 여사가 보냈으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온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결과론적으로. 예, 네. 그 안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공천을 못 받았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네. 예. 뭐 조혜진 그 의원이라든지 특검에서 예.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네. 그 살생부 명단은 갖고 계시죠? 아, 전화기 다 있다니까요. 전화기에 있으시고. 예. 그럼 뭐 이미 제출하셨고. 아니 검찰이 2달 동안 우리 여태영 변호사님께서 예. 포렌식 2달 안에 동안 휴대폰 포렌식 하면서 네. 네. 홍준표, 이준석, 예? 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찾아갔나요? 그분들이 찾아왔나요? 오셨죠. 그분들이 예. 나한테 매달리네요. 내가 뭘 하라고 하나요? 네, 부탁을 그러니까 하시는 뭐 그러니까 데이터가 60만 개고요. 예. 카톡이 15만 개고요. 아. 그다음에 문자가 2만 5천 개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김건희 씨랑 이제 꽤 이제 가까운 관계로 지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막 터지면서는 예. 와 정말 김건희 씨는 그냥 명태균 씨에 의해 조종당한 사람인가 생각이 들다가 예. 최근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뭐 특검 수사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더 큰 금액 내지는 큰 건들이 뭐 예를 들면 건진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좌우가 많이 좀 된 것 같고.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요. 조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작년에 11월 15일 날 구속이 돼요. 네.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추가 여죄해 갖고 마구잡이로 쏟아졌거든요. 예. 그 추가 제가 기소된 게 있어요. 공천 개입 외에요? 아니 제가 추가 기소된 게 있어요. 국가산단이고 대우해양조선이고 아. 수없이 나왔잖아요. 네. 아니 명태균이 숨은 재산을 찾으러 다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우리 집에 생활비가 어려우니까 좀 찾으면 한 1%만 좀 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 뭐 김건희 사이즈가 내가 그래서 그 모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발 커. 사실 그리고 10,000원, 2만 원짜리 입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목걸이가 나오지? 좀 이질감이 느끼네. 이렇게 하면 막 댓글에다 막 쌍욕이 나와요. 근데 내가 느낀 거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거짓말 할까요? 김건희는 고가 미술품 받아요. 제 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는 저한테 명함도 줍니다. 네. 그 이 작품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 작품은 문외한이. 아. 그래서 근데 이야기 하잖아요. 내 페이스북에 명태균 페이스북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게 하나라도 사실이면 저를 제발 고소해 네네네. 주세요. 그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 앞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받았다라고 아니 그것도 말이 하셨는데, 다른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가 받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부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김건희 예. 씨가 받았다. 예. 시기는요? 당선인 신분일 때? 아니요. 당선 신분이 아니고 어. 그 선거 과정에서 받았죠. 선거 과정이면 총선? 대선 과정? 아니요. 대선이요? 대선. 아. 대선 대선 후보로 과정에. 뛰고 있을 때. 예, 예. 그때 뭐 그런 걸 받아요? 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어떤 작품이 네. 고가고 뭐 설명을 하는데 네. 아. 내가 뭐 그런 거 줄 알고 포장을 해놨으니까 아. 그림은 네. 못 받고 네. 그리고 전달을 합니다. 예. 모 변호사가 예, 그런 모 내용도 변호사.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 관련해서 보도된 제가 거는 다른 건인 것 말씀드리면 같아가지고. 특검에서나 검찰에서 네. 전혀
조사를 하고 있으면 제가 뭐하러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까? 제발 좀 수사 좀 해달라고. 네. 5대 5인데 살생부인데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방송에 나와서 제가 다 까발리는 거는 특검의 예의가 아니고 그 정도 던져놓으면 저를 불러서 근데 네. 지금 누가 이야기하시면 줬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좀 가까워 보세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람이고 누군지 알고 뭐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죠. 나는 아. 누구 들은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조사받으러 가니까 강혜경, 김태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트럼프가 돈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하면 그거 조사할 겁니까? 아니 지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장면을? 제가 보고 네. 증거가 없는 거, 제가 봤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네. 구속돼 보니까 네. 그거는 잘못 말하면 제가 더 덤태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는 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게 받는 나를 거는 지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관련해서 무슨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시는 거고. 그거 자기들끼리 하는데 내가 그거는 어떻게 이제 뭐 알겠습니까?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공천 개입 관련돼도 많아요. 예. 많은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올려놓은 거는 증거가 관련돼서 있어요. 근데 특검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 여기 무슨 풀어 나가고 네 혼자 다 자백하고 그러던데. 그럼 특검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예를 들어 잘 좀 수사를 안 하면 이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좀 더 특검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는 사실 그대로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방송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걸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또 뭐 편집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니 생방송이니까. 편집이 아니고 아예 1 왜곡한다, 플러스 1 왜곡. 플러스 네. 1을 해갖고 아예 3, 4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증거자료 얘기하려면 내가 그래서 들어오면서 한결에 뉴스타파하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특검 갈 때. 네. 그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럼 하신 말씀에 기반해서 질문을 할게요. 김건희 여사 다른 관련돼서 좀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네네. 윤상현이 예. 그 이제 2022년 보궐선거 때 네네. 아예 후보자 명단을 들고 윤석열을 직접 찾아갔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찍으십시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인터뷰에서 하신 걸 취지가 봤는데.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윤상현한테 들었는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찍었대요?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그러면 공천이 이 방송 이루어졌나요? 나왔는데 변호사님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예. 나보고 윤상현 의원 그러던데 예. 야 유영아가 수성을에 그 공천 주는 게 말이 돼? 공천위원장한테 주라고 얘기할 정도면 어디 누굴까? 예, 유영아를 수성을에 공천 주게 말이 돼? 그러면서 이인선이가 되더라고요. 네. 이인선 의원은 옛날에 무소속 나와서 네. 그때 그 유영아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는 걸 끊어도 네. 또 왜곡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네. 그 누나 미안해요. 그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인선 의원은 공천을 받고 수성을 해. 그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나와서 칩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또 공천을 받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그때 그 경남지사죠. 예. 예, 그분이 대선 나갔다 나중에 당 대표도 하고 하는데 그 홍준표 그분이 무소속 나와서 또 져요. 그 다음에 또 공천을 받아요. 단수 공천. 이번에 또 받아요. 이분은 참 능력은 좋네요. 서초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공천을 단수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묻고 싶은데. 그럼 뭔가 있긴 있으신 모양이네, 그죠? 예? 뭐가 좀 있긴 있으신 모양이에요. 정치권의 아주 핵심인 분들과 잘 뭔가 이야기가 통하는. 파라곤 오피스텔의 그 드래곤인 파라곤이죠? 파라곤이요? 어디 파라곤이요? 여의도 앞에 파라곤. 파라곤 오피스텔 있죠. 예. 예, 국회 앞에. 잘 조사해 보면 나올 낀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좀 제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뭘 제대로 얘기? 그러니까 아까 윤상현이 이야기한 게 네. 짐작이나 뭐 이런 거 같고 윤상현이 나한테 네. 아니 유영아가 공천 받는 게 말이 돼? 그 유영아 그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 할 때 스타디 그룹에 같이 계셨죠? 윤석열 아까- 유영아가? 그분 연대 나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근데 연배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9번 만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나경원 예. 의원도 조금 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여튼 뭐 네.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저 방금 얘기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예, 저는 그냥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신 얘기예요.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 저 구속할 때 네. 그거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제가 다 들었죠.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서로 녹음할까 싶어서
모 호텔 이게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호텔 또 홍보하게 되니까 네, 모 호텔 괜찮습니다. 어딘데? 사우나에서 네. 5번에 걸쳐서 만날 수 여의도에 있죠. 있는 호텔이에요? 그 이야기하면 좀 그렇네. 아, 다음에 그래요? 사적으로 끝나고 얘기해 아, 줄게요. 그럴까요? 네. 예. 아직 특검에서 얘기하는 얘기라서. 아, 네네. 예. 하여튼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유영아 뭐 이런 사람들의 공천에도 직접 아니 지금- 7군데 다 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께서 이러잖아요. 네.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어서 내가 상인이한테 좀 해주라. 네네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야 그래서 저는 취임식 가고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예. 그 있는데 창원에 이제 그때 이제 2023년 초에 그 전당대회가 열리죠. 예,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오죠. 네. 창원에. 그래서 저를 만나자 하죠. 그래서 내가 오해받을 거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림장이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님 나는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만나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뭐 이야기하지 뭐 와사비라는 횟집에 예. 예약을 해놨으니까 네. 1대1로 보자. 예. 그래서 안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어디 가서 하느냐면 강기훈 그 당시에 국회의원 당협 사무실에서 윤상현 의원이 신윤회관이라고 본인을 이제 호칭하면서 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끝나고 나서 만나죠. 그 만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첫 마디가 자기가 신윤회관이라 하니까 그 윤상현 의원을 형님이라고 해요. 제가 형님 형님하고 형수 전화 안 받지 이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누구냐면 거기 형님하고 형수는 대통령하고 여사. 그러니까 형님 전화 안 받잖아. 윤상현 의원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윤상현의 윤상현이. 전화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안 당시에. 받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또 길어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지 그 말은 전화도 안 받는데 무슨 신윤회관이 그것도 그냥 무슨 뭐 전당대회 나와서 왜 그래?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그 윤상현 의원이 5월 9일 날 9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넘어서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 통화 내역하고 그것 때문에 예. 제가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이 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여사 녹음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현이가 들고 왔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해서 그날 물어봅니다. 윤상현 들고 네. 왔더라 해서 내가 네.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 윤상현이 그 형님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예. 그래서 아는 거지 뭐. 김건희 씨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네. 윤석열이 상현이가 뭘 들고 왔더라. 예. 그게 뭘 들고 왔느냐? 예. 그거를 윤상현이한테 물어본다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거고 네.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공천과 관련돼서 윤상현한테 전화를 해요. 네. 2번이나 네. 윤상현이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한다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 윤상현 그다음 김건희 여사한테 제가 여러 번 그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봅니다. 네. 네. 이 김건희 여사가 그 내용은 네. 윤상현 의원 해갖고 네. 텔레그램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면 네. 저하고 전화 온 것부터 모든 자료가 다 있을 건데 요새 텔레그램도 수사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김건희 씨는 저 공천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뭐 금품이나 뭐 이런 걸 받진 않아요?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못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뭐 선의로 그냥 공천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자- 예. 본인이 그 부군인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장님무사다. 예. 그분이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들 챙기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챙기지를 못하잖아요. 장님이 사람 챙기는 거 봤어요? 아, 옆에 있다가는 칼 맞지? 장님무사한테 네.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한 점을 예. 챙기려고 김상민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심히 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어. 그건 특검에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챙기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모방송 나가서 글쎄 목걸이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거 뭐지? 그랬더니 이제 요새는 가짜라니까 인생이 가짜라고 막 나오던데 그게 아. 진위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이제 진짜 뭐 그때 외국에 들고 나갔던 게 가짜인지 아니면 뭐 진짜인데 따로 뭐 빼돌린 건지 뭐 특검 그거 수사를 잘 통해서. 모르겠는데 네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예. 거기까지만 그런데 얘기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 프로인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안 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 장성철 소장이 꼭 한번 같이 방송하고 싶다고 하던데. 그 친구는 이랬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정치 평론가들은요 정치적인 어떤 현상이나 일 이런 거를 예측하거나 결과가 나오면 해석하고 평론하고 이러는 거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구도를 짜는 사람이고 저는 차를 만들고 또 차가 나오면 차가 좋니 어떠니 뭐 잘 나가니 어떠니 그 떠드는 게 정치 평론가고 그 차를 보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예를 들면 뭐 정치평론가 혹은 뭐 장성철 소장 뭐 이런 그 친구는 저보고 역술이라며.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명태균 씨 같은 분들이 아유 뭐 3만 명은 있다. 그래서 수만이 그렇게 그러면 저한테 오고 뭐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갖고 지방선거 뭐 그런 문자는 왜 보낼까? 오는데.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면 제가 공개를 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런 식의 문자를 보낼까? 그 문자를 공부만 해 3만 명 있으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런 또 평론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사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는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사장은 P&R 서명의밖에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 전화기에 뭐 그 수백 명의 그 200 몇십 명의 국회의원이 있어도 보좌관들은 잘 안 만나요. 몰라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를 만나도 안철수 보좌관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한테 듣고 자문을 구하고 내 말을 듣고 자기 것처럼 해서 애들한테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보좌관들을 몰라요 거의. 근데 제가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보니까 다 나를 안대. 선거기획관에 나를 안대.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걔들이 어떻게 나를 알지? 네. 그 명태균 씨께서는 저는 그림자로 살았어요. 김건희 씨와 연결된 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는 거는 그 공천 관련된 부분이지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아예 모르시는 거죠? 몰라요 저는. 뭐 나와서 그 취임식 갔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쭉 스토리가 있는데 그냥 끊어서 하니까 자 보십시오. 그 대통령 여사하고 5대 5라고 그랬죠. 네. 예. 취임식 갔어요. 그 대통령 부친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고 김건희 여사 모친도 계시고 있었는데 그 무지개가 떴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사하고 통화하면서 문자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쌍무지개가 떠서 대통령이 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왜 갑자기 둘이라 할까? 5대 5였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지개 떠서 대통령이 둘이래요. 둘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 공천 참 그때 그럴 때 내가 대통령 부친하고 여기 옆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이제 불편했던 것 같아. 좀 어려워. 나는 왜 어려워하지? 근데 나중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장애인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나보다 더 떠들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그게 도이치모터스 사장이더만. 권오수였어요? 나 권오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고 MBC에서 보니까 우리 부부는 모자이크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옆에 도이치모터스 사장님 뭐 이거 막 했고 뭐 구구 유튜버들도 왔다고 그러면서 막 방송에 때려요. 그러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 모자이크가 언제 벗겨질까? 그 진짜 벗겨져 버렸어. 근데 잠깐 쌍무지개가 떠서 대통령이 둘이네요 해서 5대 5라고 하셨는데 5대 5라고 했던 말은 5대 5라는 김건희가 한 경선 거죠? 갔을 때 만났을 때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는 이제 전 총장이죠. 지분이 5대 5다. 근데 그날 이렇게 보니까 무지개가 하나 떴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무지개가 떴어. 쌍무지개가 떴어. 그래서 내가 5대 5도만 둘이서 대통령이 둘이라서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 불거지기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 아니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죠. 아니 이렇게 윤상현이 대통령한테 명단 들고 가고 뭐 김건희가 뭐 한호섭이랑 뭐 이철규랑 통해가지고서 명단 주고받고 한 거를 다 아셨으면서 그게 주고받은 게 공천 개입해갖고 공천 개입이 성공이 돼야 개입이지.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됐다면서요. 반영이. 수사 기록에 좀 있으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사해야 될 분 한호섭은 내가 잘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서울을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왜 책사는 한호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사한테 들었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오더 내려서 국민의힘에다가 그러니까 명단 오단에서 전달하고 그분이 하는 거는 이야기하셨는데, 한호섭이다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앞에 기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기자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자분이 말한 걸 내가 진실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럼 되겠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연락이 와요. 언제 오느냐면 2024년 2월 19일 날부터 해서 3일간 7번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야기도 합니다. 네. 예. 그 7번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호섭이가 나옵니다. 예. 그래 이철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공천 개입의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이 뭐 예를 들면 명태균 씨 아니면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김건희 씨가 한호섭을 통해서 당에 전달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누굴 통해서 당에 뭐 예를 들면 윤상현 이런 사람 통해서 당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윤상현은 그 재보궐 선거 때 그때 네. 당이었 공천관리위원장이라서 네, 하고 공관위원장이라. 그다음에는 뭐 네. 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니면 꽤 됐어요? 그것만 보고 제가 꽤 됐다 안 됐다 그거는 특검에서 조사해야지 뭐 내가 뭐 아니 어떻게 아까도 그러겠어요. 7개 찍은데도 다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하시고 총선 살생부에 들어간 아니 명단 다 찍었는데 날아갔다고 지금 하셨으니까 찍은 실현이 건 된 거잖아요. 아니야 찍은 거는 네. 김영선은 찍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윤상의 말은 아까 했지만 유영아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유영아 공천 못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인선이 됐는데 그것도 예. 대통령의 뜻이었던 얘기들이 있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못 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아가 네. 공천 받는 게 말이 돼 윤상이 말인데 못 받았잖아요. 예. 그 이유를 좀 내가 말씀드리면 예. 윤 핵관들하고 대통령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겠죠. 예. 대통령은 윤상현이가 들고 왔으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네. 근데 윤상현은 윤 핵관들이 또 압박을 했었겠죠. 그러면 윤상현은 친박이에요. 그러면 윤 핵관들은 뭐예요? 친이에요. 그러면 내가 윤상현이 신윤핵관이란 말은 윤상현이가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는 윤핵관이 되고 싶었겠죠. 네. 그러면 양쪽에서 그 윤상현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예. 아,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니 사실 사실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취지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난 공천 개입인지는 몰랐어라는 얘기예요. 수사 받으면서 알게 된 것도 너무 많고요. 예. 저한테 뒤밀었을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그죠? 그 전에는 내가 경선 과정에서는 내가 그 당시에도 전화를 했지 내가 직접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녹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내가 추가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나온 증거들을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김건희가 명단 들고 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안 돼서 그렇고 아까 조언 좀 대지가 하셨어요. 김건희가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한테 들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든 그러니까 말이 김건희든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받으신 거잖아요. 누구요? 관련해서 소통도 하신 거고. 저 두 통화 나왔잖아요. 예, 뭐 김영선 얘기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본인도 개입이 되신 거네요. 저는 확인하고 전화 드렸어요. 그걸 개입이라고 하면 개입이죠. 아 전화 한다니까요. 네. 이준석이 나한테 문자 오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언론에 안 나온 거는 뭐냐면 윤상희가 전화 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권성동이가 봉은사에서 4월 첫 파일 날 대통령께 이야기합니다. 차원 의창에 네. 예, 경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또 다음에 윤상현이 나한테 그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한홍이가 당이 시끄럽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경선을 해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윤상희가 네. 전화 와서 네. 그 당의 이런 뜻이니까 네. 차원 의창은 경선을 해라.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윤핵관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형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걔 윤핵관 애들은 걔들은 장난을 치지 않아. 거짓말 안 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전화 끊어. 내가 확인해 볼게. 네. 그래서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하게 된 겁니다. 아. 어쨌든 뭐 김영선 공천 등에는 영향을 이렇게 행사하셨으니까 김영선 전 의원한테 그렇게 재판도 가지고 받고 뭐 계신 호통을 이렇게 막 예. 아, 치시고 그거- 뭐 그거는 그렇겠지 뭐. 그거는 페이스북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제가 돈 받을 게 예. 1억 2천 얼마가 있어요. 네. 아, 김영선에게 받을게. 아니 그 내용 증명 보내고 내용 증명 예, 강행해 예, 받아요. 예. 그래서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그 공천 대가라고 둔갑이에요. 아니 내용 증명을 내가 미리 알고 2023년에 9월달에 5일날 보낼 수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공천 대가가 아닌
그냥 아니 내가 김영선이 받을 돈이다. 진해할 때 내가 돈이 네.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강혜경이 PC에 예. 그게 나옵니다. 돈이 액수가 예. 2,200만 원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 신모 도의원한테 나간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승국 박사 불러갖고 토크 콘서트를 해요. 예. 그 비용 누가 됐습니까? 제가 됐어요. 그 김영선이 안 갚아요. 음. 그러면 그 다음 선거에 또 그 강혜경이의 PC에 보면 5,700인데 실제 6천만 원 녹음 다 나왔잖아요. 제가 7월 2일 날부터 제 페이스북 7월 2일부터 네. 강혜경, 명태균이 녹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네.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전체 들어간 게 한 1억 5천 돼요. 근데 김영선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반띵 그러면 해야 된다. 아니 반띵은 처음에 나를 급여를 주는 것처럼 해서 네. 내가 보시면 6월 1일 날 당선이 되죠. 네. 근데 왜 2달 반 있다가 그 사무실 갑니까? 제 마음대로 했으면. 그래서 김영선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와서 좀 도와주라. 왜냐하면 거기 자기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급여의 반을 주겠다. 급료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김영선이 이제 생각이 바뀌죠.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준 돈에 대해서 그 돈으로 갚은 거다. 그 녹음하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반띵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빚을 받은 건데. 네. 예. 근데 거기서 중간에 또 강혜경이가 횡령을 해요. 돈을 네. 띵거 먹어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왜 여기도 반띵을 횡령하느냐. 예. 이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저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저도 네. 미치겠어. 네. 돈 잃고, 예? 시간 보내고, 다리 망가지고.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뭐라 네. 그러냐? 뭐라 그러대 제가 페이스북에 대질 신문 좀 시켜달라. 네, 네, 네. 왜? 왜냐면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해서 그렇게 네. 도왔는데 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근데 묻고 싶어요 정말. 네. 아니 댓글에 아, 하도 예. 예,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런데 예. 그 7불사 얘기 잠깐만 여쭤봐도 돼요? 아니 다 물어봐요 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뭔 얘기하신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는 김영선 공천문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김영선이가 억울하다. 네. 내가 5선인데 그래서 김건희가 개혁신당-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어떻게 그 저 검사 그걸 내를 밀어내고 줄 수 있느냐? 네. 그 열이 받았어. 네. 그 지가 이야기해서 네. 내가 이준석이 전화하죠. 네. 그 천하라면 다 뛰어내려오죠. 예, 그래서 예. 7불사에 모였어. 모였어. 예. 그래서 공천 1번 줘라. 비례 1번 줘라. 이거 아니, 내가 1번 깎게. 주라. 예. 네. 예, 맞죠? 네. 그렇게 해서 깎게. 이렇게 이제 김영선은 제안을 했고 네. 예, 했는데 이준석이가 안 일본은 받았고. 못 준다. 안 받기는 뭘 안 받아요. 자꾸 진짜 내가 이준석이 뭐 그겁니까? 이준석이가 왜 안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준석이가 그때 공천을 줘야 되는 권한이 없어요. 예. 왜 누가 있냐? 김종인한테 있어요. 네. 아 개혁신당. 그래서 네. 김종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네. 그래서 김영선이 알았다. 네. 그래서 다음 날 천하람이가 오잖아요. 예. 네.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안 됐으면 어. 천하람이 왔겠어요? 음. 안 왔겠죠. 아. 왔는데 중요한 건 김종인이 위에 올라간 이준석이가 안 돼. 네. 됐어요? 아 근데 그 삽질을 왜 한 거예요 그러면? 매화는 그냥 좋은 뜻으로 아니 좋은 뜻이면 뭐 괜찮고요. 뭐. 거기 매화 축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별 의미 없고. 화계 장터에 아, 건너편은 구례고. 네 됐어요. 예. 네. 그래갖고 내가 이 대표한테 네. 천하람한테 네. 내가 볼 때 그때 될 확률이 0.1%도 없었어요. 천하람 아. 그 순천에 되겠어요? 예. 이준석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칠불사가 7명의 저 그 김수로 왕 아들이 예 거기 불사를 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조계종 터인데 거기다가 땅을 팠는데 예, 그래서 5만 원짜리 심사인당 예, 예. 아니 그 저 누구야 이율국 선생님께서 9번이나 급제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을 하늘로 보고 예, 그다음에 그래요. 홍매화가 뭡니까? 어사모에 꼽히는 꽃이잖아요. 상징과 의미가 예, 있군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네. 예, 간절함. 아니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빌자. 아니 그러면 팔공산에 갓바이한테 갓바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왜 합니까? 간절함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근데 코를 파고 있어서 이거 누가요? 잘 안 된. 예? 그 사진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너무 억울하다고 네. 저는 사람들하고 사진 잘 안 찍어요. 네. 안철수 오. 찍은 것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오.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찍은 거를 사진 영사장님 너무 억울하다. 아, 그런 누가 부분이 주신 이렇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요. 그 보내준 성의가 있는데 안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뻔히 몇 명이 없었을 건데 보낸 아니에요, 많았어요 거기 사람이. 그래요?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았어요. 거의 4명 아니었어요? 아니 5명 절 아니었어요? 관계자도 있고 뭐 그랬죠. 아니에요. 절 관계자는 없고 스님은 없었어요. 가서 스님도 스님은 처음에는 가서 4시 반에 불공 드려야 되는데 4시에 무슨 삽질을 합니까? 그래요? 거기에 네. 삽질할 때는 4명 없었구나. 4명보다 곱하기 2를 하는 숫자만큼 더 있었어요. 아, 그 정치 관련된 사람들? 많았어요. 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정치 방송 이렇게 보면은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그게 또 재밌을 때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고 답답한데 네. 생활이 이런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네.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또 열심히 또 공을 들여서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또 시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또 스트레스 풀고 좋지 뭐. 하여튼 우리가 뭐- 오늘 다뤄야 될 게 칠불사 있었고요. 또. 공천계 그 명단 있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예. 예, 여론조사. 지금 이제 예. 김건희 내일 모레 이제 구속될지 말지 중에 핵심 혐의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냥 일방적으로 명태균이 나한테 보내왔다. 자꾸 연락이 와서 힘들었다. 일방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요. 예. 보내주시니까 좋아했어요. 아. 예.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요. 네. 또 하나 강혜경 씨가 들고 3억 얼마다 뭐 하는 거 있죠. 네. 그 자료는 제 그 휴대폰에 네. 예, 황금폰에 강혜경 씨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보낸 자료가 없습니다. 돈 받아오라고. 네. 그리고 강혜경 씨와 저하고 통화가 800개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아니 김건희한테 가서 돈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준다 하대요. 우리도 입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죠. 한 개도 없네요. 없어요. 예. 아까 근데 무슨 뭐 10억을 받니 20억을 받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검찰한테 그랬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좀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의 취지는 여론조사 관련된 비용을 김건희 측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없는데 예. 갑자기 뭐 10억 20억 구속되니까 네. 뭐 나오는데 그러면 강혜경 씨가 저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거 내역을 보내든지 그러니까 왜- 프린트를 하든지 그다음에 왜 오늘 준 입금됐습니까? 네. 어디 계좌를 어디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 출마 똑같아요. 지방 출마자들 명단 쫙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방 출마자들이 강혜경 김태일이 보고 여론조사를 계약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한테 자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선거 기획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그다음에 또 하나 김태열 강혜경 씨가 네. 예, 이 사람 지방선거 출마자인데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일이 들어갑니다. 이거 납품했어요. 완료했어요.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좀 갖다 주세요. 김건희에게 그러면 그냥 공짜로 그 여론조사 기록을 돈 들어간 거를 주신 거예요? 선의로? 아니 네. 제가 검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정권 교체 대의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식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신라 호텔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 김건희 여사한테 여론조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갔겠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 경선 캠프나 본선 캠프에 여론조사 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습니까? 문자 나눈 게 있습니까? 자료가 한 개도 없네요. 내가 특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면밀 조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돌렸을 겁니다. 제 조사가 필요하나요? 근데 왜 공짜로 갖다 주셨어요? 공짜가 아니고 내가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걸 다 됩니다. 보고 싶어서 했고 김건희한테도 그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좋죠. 무상으로 여론조사 그럼 내가 하나 제공된 물어볼게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지상욱이는 왜 받았습니까? 김정희는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이준석이 더 문제되고 많이 있잖아요. 받았는데 다 줬잖아요. 네, 문제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문제는 여의도 언론에서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검찰에 제가 그로 제가 기소됐어요? 그 불법 기부 혐의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는 여기서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특검에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그렇게- 김건희 영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들여다보는 거는 저 대해양 조선도 조사받고 네. 그 다음에 창원 산단도 조사 다 받았고 네. 네. 뭐 안 받은 게 있습니까? 뭐 하는 것마다 다 내가 했다는데 내가 보석으로 나오니까 제2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어. 모든 게 다 내가 했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아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들여다 보면은 네. 검찰이 특검에서 들여다 보면 네. 조국부터 해가 여태까지 다 받은 사람들 다 그 범죄입니까? 그 왜 실제로 저한 무상으로 걸쳐서 그래서 받았다고 하면 제가 문제가 말씀드린- 되죠. 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김건희가 문제가 되면 그 무상이라는 말 갖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대가로 안에- 김영선의 공천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이 대선 조사가 누가 계약했습니까? 누가 계약했어요? 머니투데이하고 김태열이에요. 강혜경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만나기 전에 벌써 10회가 돌아갔어요. 네. 그러면 김건희하고 나하고 계약해서 그 돌아간 겁니까? 그 그건 앞전에 아니죠. 10회는 왜 돌아갔어요? 그 자료가 다 있다니까요. 음. 그러면 나는 지금 구속되고 못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내가 사람 이 계약해서 방송에 하는 작가한테 거를- 얘기했던 게 뭐냐. 네. 사전에 제 페이스북이나 자료를 공부하고 좀 해달라. 열심히 보고 왔는데. 예, 어, 그러니까- 제가 네. 요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특검에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예. 그게 사실이고 지금 이제 저희 차관에서 조사받고 차관에서 이제 재판하고 있는 것도 이 관련된 혐의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부 행위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서 예. 그쪽 재산상 이제 면제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자체는 없었고 이제 기부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법리적 다툼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법리적 다툼을 할 예정이고 그럼 그 뭐예요? 기부가 아니면? 저희 그래서 이게 기부라게 보기에는 저희는 조금 이제 당시에는 선의로 일단은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있고 그 녹취가 나왔잖아요. 여사님 전화 왔는데 그 예.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녹음을 하는 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네. 제가 강혜경이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있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불 속에서 앉아서 두산중공업은 내가 다 만들었어. 그 말을 녹음을 들으면 두산에 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럼 이건 그냥 생각하겠습니까? 헛붕이에요. 강혜경 씨한테 얘기한 거는. 맞아요. 강혜경 씨한테. 그러면 여사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여론조사 돌려야 돼. 그거 송영길 씨가 나한테 부탁한 건데요. 예? 그러면 송영길 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예. 그 제가 그러면 그 강혜경 씨가 송영길 모르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캠프도 그렇고 윤석열 캠프도 그렇고 지금 김문수 캠프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정책조사나 여러 가지 교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거나 여러 가지를 들고 가서 그거 가서 정책이나 공약을 안 짭니까? 그럼 그 사람 다 기부행위네요.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특검 가서 라는 것이 주장. 저희는 일단 그래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아니 그러면 생각하고 캠프마다 들어가서 그 네. 교수들이고 뭐고 해서 공약이나 이런 거 다 만든 사람들 네. 그 사람들도 조사 다 해서 그 자료 분석해갖고 자기를 입증해서 그걸 공약을 만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기부행위니까 잡혀가야 되죠. 그 김건희 씨가 좋아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네.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뭐 있는 와중에 야 땡땡 편집국장이 그러는데 이거 수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일단 중단하기로 했대. 뭐 이재명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고 일종의 지시까지 한 정황이 보이는데 이걸 단순히 받아보고 좋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뭐 특검 발로 해서 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좋아했지 안 좋아했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좋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장난질을 많이 쳐요. 기사를 뭐냐면 ARS는요 네. 성향입니다. 성향.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은 적극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네. 그분은 선거 지금 대통령 선거 3번째였어요. 그죠? 자기 팬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뭐냐면 바람으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이 높은 건 전화 면접은 이재명 후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RS는 윤석열처럼 바람을 일으켜. 그래서 전화 면접은 무응답층이 많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다음에 ARS는 무응답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화 면접과 ARS를 같은 날 조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네, 교차 네,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체 추세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예. 진짜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 대표 될 때도 좀 도움을 주셨었나요? 다 도와줬죠. 이준석 당 대표 될 때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조사로 도와줬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제 페이스북에 보면 여론조사로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강혜경이하고 예. 그 공표조사 서명훈이하고 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여론조사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검찰의 진술을 다 합니다. 네. 예. 근데 검찰이 지금 등사를 안 해주죠. 그럼 뭘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다 만나 설득을 시킵니다. 누구를요? 지역에 있는 아, 예. 그렇게 도와주셨다. 국민의힘에 있는 맹주들을 아. 그때 설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진태, 박안수. 그래서 이제 예. 이준석 편으로 만들어 주셨다. 다 돌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럼 대표님 말씀을 엄청 잘 듣겠네요. 아니 귀가 있으니까 듣겠지만 잘 듣는지는 내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얼마 전에 한 네. 10일 전에 네. 이준석이 여동생인 줄 처음 알았어요. 너는 왜냐면 정권 교체 때문에 한 거지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인을 신격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국민은 노예가 돼요. 네네. 예, 의사는 사람의 몸을 건치지만 잘못 건치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죠. 정치인은 사람의 국민의 삶을 건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진짜 예. 이 말씀 들어보면 의인이셔. 누가? 아니 그 정권 교체란 대의 명분을 위해서
본인의 뭐 재산 혹은 뭐 본인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각으로 보고 저를 평가하는데 네. 누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침식 보고 내려와서 안 올라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 이야기를 강혜경이 하고 그 비서관들하고 김태열이하고 통화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예, 저에 대한 평가가. 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기사를 하나 보내서 한겨레 그 재판할 때마다 매일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한겨레에서 강혜경, 김태열을 마크만 해갖고 하시는 최상원 대기자인데 네. 그분이 뭐라고 제목이 썼느냐 명태균은 누구인가. 예, 이래 써놨어. 자기 잘 모르겠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언제 한번 저 김소연 변호사 같이 한번 좀 모실까요? 김소연 변호사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김소연 변호사하고 나는 제가 7월 31일 날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변호사라고 하면서 네네네. 근거에 없는 것들을 막 올려서 네. 남상권 변호사가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고소당할 수도 있고 제 이미지가 안 좋아할 수 있어서 근데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온 내용이 이런 얘기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이준석이가 거기 저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관계가 없어. 저도 잘 알아요. 자기가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준석이가 뭐든 뭐라든 악의 축이라든가 뭐라 그래요. 원인이. 그러면서 네네.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예, 이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주범은 네네. 윤상현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명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나보고 정신 차리래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느냐. 두 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또 뭐냐면 김건희 윤석열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만을 특검에 가서 네. 꼭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페이스북에 그 김소연 저보다는 좀 어리지만 네네네. 저한테 간곡하게 그분이 부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제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입 다물는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간곡하게 설득을 시켜서 네네네.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씩 페이스북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이 사실은 원래 예정된 것보다 좀 많이 길어져 갖고. 그래요? 예. 다음에 근데 한번 예. 우리 변호사님이 네.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죄송해요. 말할 시간을 안 주셨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아까 있지만 제 사건은 네. 제가 검사님한테 그래서 특검 검사님한테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도 지금 왜 제가 들어봤는데 그때 무슨 대이고 뭐고 개똥철학으로 저도 제가 말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검사님 증거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뭔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네. 예. 왜 그때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근데 많은 증언과 제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본인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니야, 저는 성격이 그게 안 돼요. 뭐냐면 네. 이 변호사님께서 항상 나는 뭐든지 입회하셨는데 내가 그런 감추고 아는 게 있어요? 뭐 다 얘기하시긴 하죠. 네. 변호사님 괴롭히지 마시고요. 아니 변호사님 말씀 한 말씀 네. 해주세요. 네. 예, 이번 근데 뭐 출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창원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한겨레 차상원 기자님은 초반에는 이제 되게 명태균 사장에 대해서 되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판에 참석하시면서 네. 명태균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정체를 모르겠다. 저희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니 네, 그 그래서 탐사 그- 보도라는 팀들 있죠. 예. 걔들이 아무도 안 와요 이제. 예,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좀 와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좀 재판이 좀 와서 이제 실체가 다 나오니까 좀 와줘. 그랬더니 뭐 이렇게 재판 결과 막 나오니까 애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내일 10시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 네. 명태균이 재판 받습니다. 공판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꼭 참석을 하셔갖고 그 내용을 네. 널리 좀 알려서 네. 저도 명태균이는 그냥 황금이 아빠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골에 사는 황금이 한나 아빠. 필부입니다. 그래서 황금이 아빠.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창원지법에서 하는 좀 재판의 핵심은 여론조사 관련된 거죠? 예. 공천 개입과 관련된 네. 세비 반띵 네. 관련돼서 이제 그게 세비 반띵이죠. 네. 정치자금법. 네, 정치자금법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자님도 한번 와주세요. 다음에 한번 한번 이제 출장 가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네. 자리 한번 네. 또 마련해서 그리고 오늘 저 네.
죄송한데 초면인데 네. 뭐 제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올라간 거 양해해 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취하신 분들도 죄송합니다. 그 뭐 하여튼 뭐 제가 네. 사는 게 좀 뭐 이리저리 해갖고 산만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근심 걱정 끼쳐서 제가 지나가면 다 알아봐요 저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명태균 씨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가 하루 다 보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선글라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자 오늘은 네.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네. 조만간 한번 다시 좋은 대진표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한없이 가볍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